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아프간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프간 사태로 앞으로 한반도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간은 다르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방한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거듭 대화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발을 예고해놓고 20여일 만에 민생 행보를 재개했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이슈엔 한반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작된 아프간 전쟁. 미군이 떠난 아프간을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20년간의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북한이 돌연 아프간 사태를 문제 삼으며 대미 비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하며 아프간 사태를 주권 국가들의 제도 전복을 노린 국가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흘 뒤에는 쿠바와 시리아, 이란 당국자들의 미국 비난 발언들을 연달아 소개하며 북한도 같은 입장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현재는 정전 협정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최종 목적은 이 전쟁에서 아프간처럼 승리하고 결국 미국이 철수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상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각에선 아프간 사태를 두고 미국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국익에 따라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때맞춰 미국의 한 보수 논객은 북한군의 전력이 탈레반보다 앞선다며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한국도 아프간처럼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간은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Taiwan, South Korea, that if in fact anyone were to invade or take action against our NATO allies, we would respond. Same with Japan, same with South Korea.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도로 정교한 무기와 지휘 체계를 갖춘 50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하에 상호 방어 주둔 조약을 통해서 일종의 관리되는 그리고 합의된 어떤 주둔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아프간 시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개입 확대를 지지했던 전임 대통령들을 비판하며 국익을 우선시하겠다고 했습니다. I'm clear on my answer.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we've made in the past. Mistake of staying and fighting indefinitely in a conflict that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동맹 관계는 계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북핵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한했던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대북 유화 메시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성김 대표는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선 북한을 향해 친구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러시아의 북핵 대표와도 양자 협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2달 만에 이뤄진 성김 대표의 방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한미 북핵 대표들은 북한과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 방한 기간 중 이뤄진 KBS 단독 인터뷰 자리. 성김 대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친근한 호칭까지 사용하며 한미 훈련은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 don't think there's any reason for concern, but I do want to emphasize to our friends in the DPRK that the U.S. ha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겠다며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계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And we are willing to address the full range of issues and concerns, including those that are of importance to the DPRK. So I think, given the opportunity, we will be able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이 먼저 유인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화가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비본질 문제에 해당되는 인도적 협력이나 방역 협력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사실상 좀 동문서답하는 좀 의미를 가졌다. 어쨌든 조금 북한이 원하는 답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끝난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보란듯 민생 행보에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을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압박 메시지를 냈던 김정은 위원장. 정작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평양의 주택 건설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사업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은 평양 중심부 노른자 땅에 각 부분 공로자와 과학자, 교육자 등이 입주할 고급 아파트를 건설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만 벌써 3차례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도발 대신 내치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인 겁니다. 북한은 당장 직접적인 도발로 미국을 자극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북한의 셈법을 좀 복잡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프간 때문에 미국의 방어 공약이 지금 약화돼 있다. 동맹국과 우호국들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전까지만 해도 시시각각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며 위협을 가했던 북한. 최근 아프간 사태가 터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의 파장이 한반도 정세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